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최병구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죠?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로 코너에 몰렸다가 좀 활기를 찾아서 대여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보면요. 김상훈 정책위장이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사법부 겁박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서범수 사무총장도 국민 세금이 방탄 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이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어를 당 차원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재명 변호사 비용을 당비에서 지불하겠다. 그거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맞는 얘기죠. 권성동 의원 중진이죠.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혹은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저하고 비슷한 견해고. 향후 대북 송금의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본인의 심경을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6일이죠. 페이스북에다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논리상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아직 전례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김동연 부장판사가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 제가 주변을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징역 1년 또는 1년 6개월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안 붙더라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누구를 편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야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편, 그럼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야당 공격만 쳐다보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온통 지금 여당이 야당 공격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박수 치는 사람 많죠.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중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여권의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숨겨진 여권의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쇄신 얘기를 하고 변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큰 이제 절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여론이 좀 반전이 됐죠. 적어도 추락하던 지지율이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멈췄습니다. 일부 반등하는 기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부터 변하겠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 인사쇄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도 전에 이거 안 할 거지 이러면서 더 혹독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TK 같은 데서는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다른 데서는 여전히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기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상수에 대해서 적어도 하락세는 멈췄고 일부 반등까지 했다. 근데 이거는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다리는데 요새 여권에 한번 기류를 보시죠. 쇄신? 이제 뭐 총리 바꾸고 뭐 중폭 개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뭐 주호영,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주호영, 권영세,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뀌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카드를 보고서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 저는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거기서 쇄신 의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뭘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TK. 권영세 의원은 뭐 TK가 아니지만 돌려막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들 중심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쇄신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팔겠다 이건데 과연 국민들이 살 것인가?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쇄신은 실종된다. 중폭 개각 명단을 봤더니 여전히 이것도 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쇄신 의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멈췄던 하락세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탄핵 위기로 몰리게 되죠.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를 바꾼다고 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총리를 바꾸겠다는데 그 후보가 전부 다 국민의힘 내부의 돌려막기다. 그게 쇄신이냐? 아니 그런 생각 국민들이 안 가질 것 같습니까? 이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권이 그 위기 뒤에 숨어서 이제 쇄신 의지가 실종됐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여권의 위기가 찾아온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몰려서 뭐 당장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그런 일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3, 4개월 뒤에 이제 2심 결과가 나오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최고조고 오늘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오늘이 또 앞으로 전망을 하면 오늘이 최고조고 점점 더 동력이 약화될 거거든요. 이재명의 동력이. 최고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2심 결과까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요. 그때부터는 플랜 B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확정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길이 어느 정도 보인다 싶으니까 여권이 그래 이제 우리는 됐어. 이재명만 없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거 착각이다. 왜 그걸 착각이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이재명 위기 속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가장 최근 조사가 11월 첫 주, 둘째 주 뭐 이런 겁니다. 첫 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30.7입니다. 여기다가 조국혁신당까지 사실은 민주당에 포함시켜야 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13%포인트인데 2주차에 보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47.5, 31.6에서 15.9%포인트 차이로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갤럽 조사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위기의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내지는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아마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갤럽 조사 나올 텐데 약간
저 국민의힘이나 이런데 반등 좀 하지 않을까요? 뭐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반사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국민들은 두 가지를 이재명의 위기와 윤석열 여권의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을 별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위기가 높아지니까 이쪽은 이제 됐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중도층은 아니 이재명 위기는 위기고 윤 대통령 뭐 약속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6개월 뒤나 뭐 이렇게 돼서 진짜 이제 낙마할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플랜 B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등판하는 사람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 체제 이어받는다고는 안 하겠죠. 새로운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그때 국민 지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7, 8개월 사이에. 길게 잡으면 1년 사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만큼 앞서고 있는데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민주당을 이끌 때 격차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이재명 없으면 됐어. 지금 여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권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없어지면 여권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씩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뭐 역전 현상까지는 몰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재명의 위기만 바라보고 박수치고 있다가 나중에 여권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야권에서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이고 있느냐? 여권에서 보이고 있죠. 여권은 지금 이재명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기 쇄신을 국민에게 약속한 자기 쇄신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 나오는 그 여러 기류에 보면 언론 보도에 보면 그냥 이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외유 중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흐름을 보면 뭐 총리 뭐 장관 이 하마평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쇄신 의지는 다시 실종. 이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의 위기는 위기고 여권도 그에 못지않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위기의 반사 이익을 여권이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